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일단 출마 선언하시고 지역도 여러 군데 도셨는데요.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나 지역 있으시면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오늘 울산에 왔는데요. 일단 우리 그 부울경과 대구 경부를 중심으로 이제 당원들이 마음을 이제 먹기 시작했다. 그동안 많이 관망하다가 그 핵심은 우리 당이 위기에서 누가 앞으로 당을 끌고 갈 수 있는가.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구원투수를 바라는 바람으로 친다면 구원풍. 그리고 당이 거대 여당에 맞서서 또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입장에서 원팀이 돼야 되는데 원팀풍. 그런 면에서 이제는 총선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권이라는 기회를 주었었기 때문에 일단 참패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휴식과 훈련의 과정을 겪고 우리 미래의 대형 주자로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경험과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이미 보여준 원희룡을 기회를 주는 게 공정한 게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우리 당에 대한 책임감이 큰 층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당원들까지 이제 전파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것을 하루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런 걸 많이 지금 느끼고 계시다. 그 현안을 안 여쭤볼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그 일부 원외 인사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연판장을 돌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기자회견도 오후 예정돼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후보님께서도 이걸 인지하고 계신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와는 전혀 무관하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제가 말려서 못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연판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자꾸 그런 걸로 몰고 가는 그것이 오히려 분열을 조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 제가 짚고 넘어야 될 거는 총선 때 선거 전략, 그 다음 후보나 단체장들, 중요 인물들, 그러니까 많은 표를 움직일 수 있는 당내 인사들과의 소통에 대한 완전히 어떤 단절, 내지는 이걸 무시해버린 것, 그 다음 지역의 지원 유세 갔을 때 과연 본인 유세를 한 건지, 지역의 후보와 지역 현안, 지역 민심에 대한 유세를 한 건지에 대해서 우리 그 낙선한, 특히 격전지에서 낙선한 그 후보들의 그 마음속에 그 피해의식과 어떤 그 좌절감, 그리고 이것을 전부 대통령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에 대한 그 불만과 어떻게 보면 절대 이걸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가 전국에서 부글부글하고 있는 것은 그건 현실이고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그게 있다. 현재는 상발적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묶는 거는 절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 어쨌든 이런 논란이 계속 불거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 게 한동훈 후보와 김건희 여사 간의 문자 논란인데, 당시 한 후보는 어쨌든 공적인 문제라서 사적 채널로 답하기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만약에 원 후보님께서 당시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게 맞았다고 보십니까? 영부인께서 문자를 그것도 5번씩 하다가 지금 공개된 5번 최후의 문자가 나온 요 정도 상황이라면 그것은 문자가 아니라 사실은 대면해서 대화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요새 친구끼리도 다 옆에 있으면서도 서로 문자로 주고받잖아요. 이런 걸 생각할 때는 우선 그게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망설이는 그 이유가 뭔지 이걸 충분히 듣고, 그게 만약에 둘 사이의 의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선 당의 지도부와 의논을 하고, 그 다음 대통령님과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고위 의사결정 그 관계자들, 최소한 그 비대위원장과 의논해야 되는 그 급의 부분들과는 활발한 의사소통을 본인이 주도하면서 이거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응답조차 안 했다라는 것은, 그리고 문자 내용을 주관적으로 아무한테도 안 물어보고 혼자 판단했다라는 것, 이 부분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당연히 논의에 붙이고 그러니까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히면 그걸 매달려서
당시 총선 승부에 가장 우리의 어떤 부담 요인이었던 것을 풀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열렸는데 그것을 무시했다? 그것을 가지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될 판인데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이거를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경험 부족인지 아니면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근데 지금 이런 것을 전부 뭐 공적인 부분과는 소통을 했다. 근데 그것도 확인해 보니까 비서실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문제에 대해서 뭐 한 번도 뭐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게 진실 공방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진실 공방은요, 그건 거짓말 했다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더 문제가 좀 심각해질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떤 선거 전략을 의논하는 것들이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저나 이런 분들과도 선거 전략에 관해서는 한 번도 의논하거나 소통하는 자리가 없었고요. 제가 쭉 들어보니까 그때 격전지의 후보들 또는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들 또는 선거에 우리 당에서 나름대로는 큰 어떤 그 세력들을, 지원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주요 리더들이 수없이 문자하고 텔레그램 보내고 전화를 걸었는데 거기에서 소통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전무하다고 해도 될 정도고 대신 본인이 본인이 공천한 후보가 당 그 지역에서 공격에 처했을 때 그런 부분만 소통을 하거나 아니면 총선 후에도 2달 동안 아무런 일면식도 없고 안부 전화도 없고 전화든 문자든 전부 무시했다가 비대위원장 이 당대표 후보 출마하면서 처음으로 전화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니까 굉장히 많은 인간으로서의 기본 도리와 그 엘리트주의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반발의 장벽이 지금 가로막고 있고 그게 부닥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뭐 어디에서 개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요 앞으로 5번의 합동연설과 6번의 그 TV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그에 대해서 과연 어느 말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그딴 거 말고 진짜 이유를 얘기해 라는 거들로 해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뱉는 말과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다 검증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김 여사가 당시 사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총선 결과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다 지난 다음에 결과론적인 얘기라는 게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죠. 그런데 일선에서 뛰는 입장에서는 크게 2가지 악재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영부인의 사과. 근데 그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당과 조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반전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 민감함과 이 어떤 이 폭발적인 그 효과가 당연히 있는 거고요. 제가 개항을 해서부터 이재명 후보와 직접 대결했던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구속영장이 기각된 거예요. 네. 이것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거 봐라 무죄다. 그다음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야 2년 동안 그것도 못 집어넣고 뭐 하는 거냐. 그다음 중간에 있는 분들은 양쪽 얘기가 다른데 그러니까 결국 구속영장 기각되는 거 보니까 이거 이건 그냥 정치 공방 아니야? 정치적인 탄압 아니야? 이런 것들이 먹혀드는 분위기여가지고 그때 이주 심판론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부인의 사과라는 문제, 그다음 이재명 그 중대 범죄 혐의자의 영장 기각이라는 게 이 총선에 결정적인 타격을 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탓할 부분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책임을 갖고 있는지 막연히 무한한 책임입니다. 구체적으로 뭔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묻는 질문에 자기 문제를 구체적으로 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이제 워낙 이제 용산 쪽과 또 소통이 잘 되고 있는 후보로 알려졌기 때문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용산이나 그러니까 김 여사와 좀 직접적으로 소통하실 기회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당대표로 출마한 이후에는
소통 자체가 그건 불공정입니다. 네. 일체 직접 간접 소통 일체 안 합니다. 대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출마 결심을 하고 발표했던 게 6월 20일인데 6월 19일 날 엘살바도르 네. 그 대통령 특사 보고와 그다음 이제 끝에 차 한 잔 마시면서 당내의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듣고 온 것,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원 후보님이 최근 페이스북에 한동훈 후보가 사적으로 공천을 논의한 사람들을 따로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네.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저희가 여쭤봐도 될까요? 구체적인 거는 좀 이따 밝히겠고요. 뭐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인척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가 제3자 추천안을 제안했는데 뭐 당내 일각에서는 논의해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네. 네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대안은 있으신지. 네. 네. 우선 현재 안은 공수처 수사 결과 후 우리가 특검 검토하고 우리가 특검을 우리가 자청해서 받겠다. 이게 현재의 당론입니다. 물론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그 반대를 했는데 안철수 의원과 당내 논의가 충분했다면 사실은 징계감이죠. 근데 당내 논의가 충분치 않았던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한 번이 안 되면 10번, 10번이 안 되면 100번. 그게 아니면 대안을 내서 그거에 대해서 정말 끝장 토론하고 그래도 다수결에는 따라라. 뭐 이런 것이 그 다 거쳐졌어야 징계를 해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25년 동안 한나라 쓴소리 소장파해가지고 그런 이 당론 위배와 당에서의 출당 위기를 제가 숱하게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야 그래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 따르거나 그래도 안 따랐을 때 출당하는 건 감수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우리 한동훈 위원장도 자 당론이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그 당론에 그걸 형성했던 사람들이 따르겠습니까? 절대 안 따릅니다. 그럼 이걸 변경하려면 충분한 논의와 그다음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는 특별히 다 얘기하고 제3의 안도 찾아보고 그다음 야 이게 다수인데 따를래? 대신 의견은 존중해 줄게 뭐 이렇게 해서 많은 논의 과정과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구체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고 여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과 이걸 추진함에 있어서 당의 힘을 최대한 모아낼 수 있는 그것을 책임지는 게 당대표지. 그냥 일개 의원처럼 이걸 던지고 그때 그 의원도 바깥에서 민주당과의 어떤 명분 회피용으로 당론을 위배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은 우선 경험 미숙이고 당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이건 짓밟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후보님은 당권 주자들 중에서 윤 대통령과 소통이 가장 잘 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용산에 쓴소리를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일각에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는 저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대선 경선 전까지는요 한나라당의 쓴소리 소장파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선봉장이었고요. 그건 기록이 있잖아요. 물론 야당할 때와 여당할 때는 여당과 야당의 차이를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당할 때는 제가 당 사무총장도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건 당정 관계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지 윤석열 대통령과는 경선 때 경쟁자로 만났고 사적인 친분은 일체 없습니다. 하지만 경선에 제가 패배를 하고서 깨끗이 승복해서 2단계 밑에 실무 책임자로 들어갔습니다. 선대위원장, 선대본부장도 아닌 정책본부장으로 들어가서 근데 정책본부장이니까 우리의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의 캠프 모든 사람들과 그럼 견해 차이와 압박과 이해관계의 충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귀를 저보다 훨씬 먼저 입력시키는 분들이 다 있고 저는 사실 마지막에 합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율해내는데 정말 나중에 책을 쓰면 10권으로 다큐멘터리 하면 아마 12부작 해야 될 정도 이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 이 정권 창출 과정에 어떻게 보면 역사고 우리 원팀 안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공개적으로 발설할 일은 아마
노후에도 없을 겁니다. 그건 안고 가야죠. 그건 최후의 책임자로서. 하지만 그때 이제 원래의 윤 대통령을 처음부터 결합했던 사람들, 내지는 정치하기 전에 결합했던 사람들, 그다음 국회의원들, 각 지방들, 그다음 거기에 많은 전문가 좋은 그룹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의견을 하는데 싸울 건 싸우고 취합할 건 취합하고, 그리고 그게 최종적으로 대통령과 담판을 지어야 될 때는 대통령과도 책상을 치면서 이러다 다 죽습니다. 이대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제3의 안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가장 많이 싸운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국토부 장관 할 때도요. 네. 화물연대, 집값, 건설노조,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이런 거 대통령에게 먼저 안을 제시하는 건 기재부고 기존의 관료고 학자들인데 그거랑 저는 전혀 체질이 다르고 성장한 족보가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정치에 대한 경험은 일천하시고 이미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과도 제가 예의는 지키지만 내용적으로는 강경하고 안 그러면 제가 사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야, 그 정도면 대신 결과는 책임져 이러면서 제가 안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말 한마디 해보지도 않고 논쟁도 안 해보고 대통령을 설득시켜본 경험도 없고 엄두도 못 내본 사람들이 제가 거기에 뭐 무조건 따를 것이다. 그건 저도 모르고 대통령도 모르고 우리 관계. 저는 앞으로 소통이 잘 된다. 지금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라 지금까지 소통을 잘해왔다. 쓴소리 내가 제일 많이 했다. 그것 때문에 어제가 오늘을 얘기하고 오늘이 있어야 내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와 오늘이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지금부터 개과천선하겠다? 우리가 그렇게 위험한 실험을 할 그런 어떤 태평성대가 아닙니다.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정책보다는 좀 네거티브 공방으로 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선거는 검증과 그러니까 후보의 윤리성, 리더십, 그다음 성품, 그다음 주변 관계 이거에 대한 검증과 또 앞으로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본인의 생각, 그러니까 그게 정책이고 비전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실체와 본인의 생각 이거를 다 보고 판단해야 상품 고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사람 채용할 때 그 사람의 이력, 그 사람의 SNS 발언, 그 사람의 주변 관계,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사생활에서의 어떤 진면목, 진짜 모습 이런 걸 다 보고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에서 그 사람의 비전과 포부와 이거는 말이거든요. 둘 다를 봐야 되는 거지 말만 얘기해라? 그렇게 뽑았다가 지금 이 위기 상태로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원팀으로서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합쳐야 될 그런 부분으로서의 애정과 또 한동훈 위원장을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의 소중한 제목으로 키우고 보호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저희 생각도 있고 그걸 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앞으로 피력을 하겠지만 야, 검증을 하지 말아라. 네? 오늘과 어제에 대한 검증을 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인기투표에서 끝내야죠.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꼭 원희룡이어야 한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당이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은 노말을 써야 된다. 새로운 말보다는. 예, 그런 말이 있듯이 저는 거대 야당에 맞설 정치 경험과 투쟁 경험과 이재명 후보와 싸웠던 모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가장 큰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고요.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그리고 6명의 죽음, 그리고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어둠의 세력의 실체. 제가 이미 언론에서 아직 모르는 부분도 제가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싸우는 것은 실제로 이미 잘 알고 이미 이재명 후보와 TV 토론이든 뭐든 많이 해봤고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사법적인 정의가 수사의 철저함, 재판의 신속함을 통해서 될 수 있게끔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전 경험이 이미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당이 아주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이것을
정말 100번 끝장 토론을 통하고 그럴서라도 하나로 모아내는 그런 개혁 소장파이자 여당의 중진 맡아봤던 그런 경험, 그다음 장관과 대선 캠프 때에 대통령과 책상 치며 쓴소리 하면서도 결국은 밖으로는 소리가 안 나고 결과를 만들어냈던 당정 조율과 국정 수행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는 쓸 때다.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비대위원장으로 총선 지휘라는 전체적인 책임을 주고 결과는 아무튼 실패인데 책임을 있냐 뭐냐를 떠나서 이제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성과 이것을 소통과 경험에 수련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제는 원희룡에게 당정관계와 대야투쟁과 당내 단합 그리고 국정의 민생을 빠른 시간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국정수행의 경제장관으로서의 경험 이거를 살려가지고 원희룡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게 당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맞다. 예, 그게 제가 출마한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